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삶을 위한 철학 수업이라는 이진경 작가님 책 읽어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 만남과 자유라는 제 2부의 또 한 챕터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선물과 자유라는 제목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부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읽어드리면 존재 자체만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면 이라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챕터고요. 자, 읽어드립니다. 의무화된 선물, 답례의 의무를 통해 교환되는 선물은 과연 선물일까? 이에 대해 데리다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답례가 의무가 되는 순간 선물은 대갚아야 할 채무가 되기 때문이고, 선물한 이가 보상을 기대하거나 받은 이가 채무감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채권 채무 관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선물하는 이나 선물 받는 이가 선물이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선물에 대해 너무 의식을 한다면 무언가 그에 대해 답을 하리라는 기대, 답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물임을 의식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호의를 표현한 선물이 아니게 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물이란 의식이 없다면, 만약 이 선물이라는 것이 없다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선물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걸 안 한다면 그게 또 어떻게 선물이라는 게 성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데리다라는 사람은 선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데리다의 주장을 이런 맥락으로, 그러니까 선물은 어차피 불가능한 거니까 그걸 통해 뭘 해보려는 관계를, 내 호의를 표현하려는 그런 생각을 접으라는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 하고요. 작가님 말. 문장들을 이렇게 전체를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부분을 발췌해서 읽다 보니까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순서도 좀 바꾸고 조금 보충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면 선물이 아닌 게 되는 이런 난점을 통해 실제로 행해지는 선물의 교환이나 채권 채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조언으로 데리다의 주장을 이해한다. 사실 이는 가족관계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지 않은가? 자신이 배우자나 자식에게 해준 무언가를 강하게 의식하고 상기시킬 때 가족관계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처럼, 선물이 채무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선물하는 이의 의식에 크게 좌우된다. 선물하는 이가 그런 의식이 없다면 선물 받는 이 또한 별로 채무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주는 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디언들은 선물을 할 때 소중한 것조차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선물한다. 종종 내버려도 좋을 거라는 듯이 내던지기도 한다. 우리도 그렇다. 음식을 대접하면서 차린 건 없지만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 연인들 사이에서 자주 보듯이 자신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순간 그 소중함의 무게만큼 큰 짐이 선물에 따라간다. 그 선물은 받긴 했으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아니, 그걸 어떻게 남에게 줄 수가 있지? 선물 받은 것을 네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 그에게 제대로 준 게 아니다.
선물한 자의 허락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선물했어도 여전히 선물한 자의 손안에 있는 것이니까. 만약 제대로 선물했다면 받으니까 그것을 남에게 주든 내버리든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자, 다음은 비대칭적 선물이라는 소 타이틀을 갖고 있는 작은 챕터예요. 그런데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의무가 아닌 채 주고받는 선물이 있고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대칭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나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여 먹고 사는데 반복되는 강의임에도 어느새 스스로 몰입되어 열심히 떠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받는 월급으로 환원되지 않는 무언가를 주고자 열을 내어 송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들어주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그렇게 계산 없이 송신하는 것을 수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게 없다면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든 것일지. 학기 말이면 슬며시 쫓아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게 되어버렸어요 라고 말을 건넨 학생들을 만날 때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이 전해졌음을 기쁘게 확인한다. 이렇게 주고받는 것 역시 선물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주어도 받지 않는 학생들 또한 적지 않다. 준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닌 것이다. 반대로 주지 않은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다. 강의 얘기를 계속하자면 열심히 앉아서 들어주는 이들을 앞에 두고 강의할 때 그들의 눈빛은 나로 하여금 이전에 생각지 않았던 것을 말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나 나는 큰 선물을 받은 것이다. 물질성을 갖는 선물은 이와 다를까? 주어도 받지 못하는 이가 있고 주지 않은 것을 받는 이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선물은 무엇보다 먼저 주고받는 이의 의도나 의식이 아니라 받는 이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나는 믿는다. 조금 더 나아간 거죠. 처음에 읽어들었던 부분에서는 주는 이가 어떻게 전달을 해주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고 또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받는 이 능력에 따라 주지 않는 것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잘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런 선물에는 선물했으니 답이 있을 거라는 기대도 받았으니 답해야 한다는 채무감도 동반되지 않는다. 이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준다는 생각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있을 수 있으며 받는다는 생각 없이 받게 되는 선물이 있다고 해야 한다. 가령 여름날의 시원한 바람은 대기가 내게 주는 선물이고 가뭄 끝에 내리는 비는 구름이 농부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것이 선물임을 느끼고 선물을 받는 이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받기에 선물임을 모르는 이도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받기에 선물임을 모르는 이도 있다. 그들은 받으면서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움직이는 손가락을 글자로 바꾸어 저장해 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컴퓨터가 내게 주는 선물이고 등 뒤에서 돌아가는 선풍기는 산짠하게 부는 바람만큼이나 그것이 내게 주는 선물이다. 사실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 신체 안에서 녹아들며 나의 세포들을 먹여 살리는 곡물과 음식의 선물덕이고
내가 공부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책상에 쌓여있는 책들, 그것을 쓴 이들의 선물 덕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좁은 시야를 벗어나 생각지 못했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다가온 이런저런 사건의 선물 덕이고, 나의 사유가 혹시라도 통념과 다른 어떤 깊이에까지 가 닿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나를 허무의 심연까지 끌고 들어갔던 커다란 고통의 선물 덕분이다.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나의 존재와 활동 자체가 그런 선물들에 의해 지탱되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의 존재는 항상 거대한 선물들 속에 있다. 이런 선물은 준다는 의식도 없이 주어지고 받는다는 의식도 없이 받는다. 선물은 하이데거 말처럼 존재가 말을 건네는 어떤 특별한 순간이나 사건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매 순간 모든 것에서 주어지고 있다. 절대적 선물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선물은 불가능하다는 말과 반대로 선물은 항상 이미 매 순간 주어지고 있다고 믿는다. 네, 우리 그런 말, 매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 많이 흔히들 많이 하고 듣잖아요. 교회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고, 항상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감사한 것들을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내다보면서 그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렇게 선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항복시키는 그런 글입니다. 절대적 선물, 선물은 항상 이미 매 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마지막 챕터를 소챕터 읽어드릴게요. 선물 이꼴 능력,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선물이 받는 이의 능력이라는 말은 언제나 주어지고 있는 이 선물을 선물로 받는 이와 그렇지 못한 이가 있기 때문이다. 선물로 받지 못하는 이에게 사실 이들 선물은 선물이 아닐 수 있다. 고통스러운 사건을 선물로 받는 이가 있지만 그것을 그저 고통으로 받는 이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먹는 음식을 선물로 받는 이도 있지만 그것을 단지 자신이 지불한 돈과 교환된 것으로 먹는 이도 있기 때문이다. 어디서나 선물을 보고 그것을 받는 이가 있는 반면 어디서나 고통을 보고 그것을 고통으로만 받는 이도 있는 것이다. 어디서나 선물을 보는 이도 있지만 어디서나 교환만을 보는 이도 있는 것이다. 알지 못해도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굳이 그것이 선물임을 알아야 할 이유가 대체 어디 있는가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매 순간 주어지는 것을 그렇게 선물로 받는 이는 항상 기쁨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모르거나 혹은 고통으로 받는 이라면 삶의 많은 순간을 슬픔으로 살게 될 것이다. 또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이기에 채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선물로 받는 이라면 선물을 받은 이들이 흔히 그러하듯 자신 또한 남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일 것이다.
자신에게 선물의 기쁨을 선사한 존재들에게 혹은 선물을 준 이뿐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향해 선물이 되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항상 선물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전에 어느 건축가가 그랬다고 한다. 그가 대학을 다닐 때 미스 반데어로에라는 대가에게 수업을 듣고 건축을 배웠다고 한다. 미스는 자신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도 자신이 옆에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자신은 그 대가가 옆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만든 작품이 그의 눈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강한 긴장 속에서 공부했고, 그것이 자신을 명실상부한 건축가로 만들어 주었다고 회상한다. 미스는 자신이 무엇을 주었는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존재만으로 그에게 훌륭한 건축가로서의 능력을 선물한 것이고, 그 건축가는 미스가 주지 않은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이는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존재만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주는 행위 없이도, 준다는 생각 없이도 항상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마치겠습니다.